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신통일 한국을 위한 이 평화 포럼, 이 귀한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또 이 새만금 사업이 제가 이제 지난 5월에 마지막 퇴임을 했습니다만 새만금 사업이 여러 가지 안타까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포럼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저는 사실 고향은 그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획재정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91년도에 경제기획원에서 시작을 해서 거의 대부분을 사실 경제부처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새만금 개발청정으로 와서 대략 한 21개월 정도를 근무를 하고 지난 5월에 퇴임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이상재 회장님께 이제 제가 요청을 받고 이 신통일 한국과 새만금이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조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조금 잘 연계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조금 새만금 사업이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놨는데 이런 걸 잘 설명드려서 잘 연결고리를 찾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강의에 임하겠습니다. 제목에 이제 거창하게 대한민국의 미래 새만금 이렇게 제가 제목에는 했습니다마는 어떤 분들은 또 무슨 뜬금없는 얘기냐,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이제 나중에 PPT에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망망대해 굉장히 드넓은 땅에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 백지에서 그림을 그리듯이 잘만 그림을 그리고 잘 설계하고 잘 비전을 제시해 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무궁무진한 부분에 기회와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제가 대한민국의 미래 새만금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위치적으로도 아까도 일부 말씀이 좀 계셨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이 동아시아 쪽의 하나의 중심지고 특히 이제 새만금이 그 중에서도 지리적으로 상당히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또 동아시아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래서 이제 허브 오브 에이시아, 하트 오브 퓨처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경과를 잠깐 이제 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은 91년도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사실 이제 그 방조제 착공 공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 방조제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사실 우리나라가 쌀이 되게 부족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쌀을 좀 많이 대량으로 생산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주로 이제 서해안 쪽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그간의 방조제를 막아서 간척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이제 91년도에 방조제가 착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방조제를 막다 보니까 2010년도, 7, 8년도 정도 가가지고 이게 이제 사실 쌀 과잉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다 쌀은 좀 너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30%는 산업용지로 하고 70%는 그냥 농업용지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2007년도에 좀 내용이 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조제가 완성이 2010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에 됐고요. 방조제를 막고 나서 2011년도에 새만금 종합계획을 만들면서는 다시 또 쌀의 과잉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되니까 쌀의 농생명 용지를 좀 더 줄여야겠다. 그래서 70%이던 농생명 용지를 30%로 줄이고 산업 용지가 지금은 70%입니다. 그래서 산업 용지가 더 많은 식으로 현재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2010년도에 그 방조제는 막았는데 이게 사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담대한 계획과 구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잘 추진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전라북도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방의 또 한계도 있고요. 지방 정부의 또 여러 가지 그런 재정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국가 주도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역에 기반한 최초의 우리 중앙정부인 새만금 개발청을 2013년도에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좀 이걸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13년도에 새만금 개발청이 설립이 됐고요. 이렇게 또 하더라도 또 좀 또 지지부진하고 잘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2018년도에는 또 이걸 공사에 대한 매립하고 이런 부분의 공사를 공공주도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공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만금 개발공사를 또 18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그래서 여러 전반적인 부분의 상황을 반영을 해가지고 새만금 기본계획을 대폭적으로 제가 있을 때 변경을 좀 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경과를 보시면 잘 알겠습니다만은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조제를 막았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지부진한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해볼까 하는 취지에서 중간중간에 새만금청도 생기고 공사도 생기고 기본계획도 변경하고 이런 부분에 추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참 잘 됐으면 이렇게까지 바뀌지 않을 텐데 잘 안 돼서 이런 측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새만금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물이 더 많습니다. 망망대해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잘 가꿔서 하여튼 잘 미래 설계를 잘 하게 되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면 또 뭐 지금처럼 계속 그러고 있을 것 같은 한데 앞으로 잘 설계하고 잘 가다듬어서 하여튼 우리 미래 설계를 잘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비전은 이제 제가 작년에 새만금 기본계획을 대폭 변경을 하면서 기본계획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첫 번 한 5개로 크게 나눠지는데 뒤에 설명이 더 다겠습니다만 하나는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 에너지와 신산업의 허브. 이것은 이제 워낙 이제 이쪽이 대규모 땅들이 많고 수변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린 에너지를 좀 선도하자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두가 살고 싶은 명품 수변 도시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그 스마트 수변 도시가 지금 건설 중입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걸 좀 잘 만들어서 하여튼 저기 친환경적인 부분의 수변 도시로 가꾸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 30% 정도가 농생명 용지입니다. 그래서 그 농생명 용지를 기존에 있는 농업이 아니라 친환경적이고 첨단 농업이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농생명, 바이오 산업단지 비슷하게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안 쪽으로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관광 생태 용지입니다. 굉장히 드넓은 용지에 여러 가지 이제 테마파크나 이런 부분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특색 있는 부분에 관광 생태 용지로 만들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용지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우리 새만금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우리 배터리랄지 2차 전지, 그 다음에 친환경차, 그 다음에 신재생 관련되는 부분의 기업들이 속속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첨단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개방형 경제 특구로 조성을 좀 해보자 그런 취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새만금의 사업 규모는 여기 이제 409 평방킬로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지금 평수로 얘기하면 1억 2천3만 평입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뭐 아마 가늠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 여의도 면적의 한 140배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굉장히 드넓습니다. 가보시면은 뭐 망망대해에 물밖에 안 보이고 뭐 이 정도로 굉장히 넓은데 일단 저희 기본계획상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그 중에서 상당 부분 한 70% 이미 뭐 노출이 돼가지고 이미 뭐 육지로 된 것도 많이 있고요. 일부 좀 낮은 데는 좀 더 매립 작업을 해가지고 조성을 해서 한
한 70% 정도는 육지 우리 활용을 할 거고, 그다음에 한 30% 정도는 호소로 남아 있고,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 방조제는 한 33.9kg입니다. 이것은 우리 세계에서 제일 최장 지금 방조제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부분의 사업비는 2000년 10년도 기준입니다만은 22조 한 8천억 정도 규모고, 이 중에서 한 국비가 한 12조 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국비만 해서 한 9조 정도 투입이 됐고요.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민자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기반 조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민자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새만금의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 모습을 간략히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뭐 과거는 뭐 옛날처럼 완전히 정말 이렇게 갯벌 이런 쪽으로 많이 썼고, 현재 모습 보시게 되면 이제 방조제가 왼쪽에 있고, 지금 남북도로라고 해서 그 옆에 있는 도로가 건설 중이고요. 그 다음에 동서도로로 해서 평으로 지금 들어간 길은 재작년에 개통을 좀 했고요. 이런 모습이고, 이제 미래 모습은 이제 아까 우리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이 실행이 되게 되면 이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항공사진의 지금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남북도로가 이제 내년 7월이면 완공이 되고요. 동서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재작년에 완공이 됐는데, 김제 쪽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게 나중에는 전주간 연결하는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가 지금 건설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설이 되게 되면은 전주의 한옥마을에서 이 새만금까지 한 40분이면 오는 거리가 돼서 굉장히 이쪽의 생활권이 상당히 밀접하게 가까워지는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요거 이게 이제 새만금의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있는 북쪽에 있는 군산 쪽에는 우리 새만금 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조성 중이고, 여러 기업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가운데쯤에 있는 부분이 수변도시입니다.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수변도시 동서도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항만 배후도시도 만들고 수소 특화단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농생명용지 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첨단 농업단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섬들이 있는데, 그 섬들이 우리 고군산 군도입니다. 잘 아시는 그런 선유도 등등이 있는 한 63개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섬들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까 우리 이우범 교수님이 우리 여수도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쪽에 우리 고군산 군도도 굉장히 아름답고 천혜의 여러 가지 자연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해서 나중에 관광 자원으로 지금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수변도시 옆에 지금 새만금 신항만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항만은 지금 현재 26년도에 우리 9개 선석 중에서 2개 선석이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되면 상당히 이제 물류가 많이 좋아질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산 쪽이 위쪽에 있는 그 산업단지 옆에 새만금 신공항, 국제공항이 28년도에 개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해외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교통이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해외 관광객들이나 그 다음에 또 무역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소재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익산역에서 이쪽으로 이 아까 수변도시까지 연계되는 부분의 철도가 지금 현재 공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건 2030년까지 이쪽에 철도가 연계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철도, 그 다음에 도로, 그 다음에 항만, 그 다음에 아까 공항 등등이 트라이포트가 이제 완성이 되고, 도로도 뭐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등등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인프라 부분은 상당히 많이 완성이 될 걸로 저희는 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새만금 개발의 속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토지 이용 계획,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쪽이 이제 군산 쪽입니다. 이쪽이 산업연구용지가 아까 새만금 산단이 있는 데고요.
중간에 있는 게 아까 복합 개발 용지 쪽이 수변 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고, 왼쪽에 있는 게가 이제 저기 고군산군도, 남쪽에 이제 부안 쪽에 있는 것도 이제 관광 레저 용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는 지금 현재 내년 7월에 저희가 한 잼버리 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잼버리 대회를 여성가족부랑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세계 각국에서 한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와서 한 12, 3일 정도의 야영 생활도 하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관광 잼버리 용지도 이미 매립이 조성이 됐고, 그래서 잼버리 대회가 끝나고 나면 그 용지도 일반 관광 용지로 많이 분양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김제 쪽으로 안쪽에 있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분야가 농생명 용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체 새만금 지역의 한 30% 정도가 농생명 용지인데, 이쪽은 이제 대규모 농생명 용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까 첨단 농업이나 스마트팜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투경 작물 같은 걸 재배를 해서 바이오 이런 산업과 연계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만금 사업의 특징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은, 모두에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방조제는 2010년도에 막았는데 너무 이제 이 지방정부 지방에 있고, 그다음에 재정 여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에다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가 돼서 정부가 주도하는 국제사업으로 추진하자. 그래서 2013년도에 새만금 개발청을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공공주도로 또 매립 같은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2018년도에 새만금 개발공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제사업으로 투자하자는 취지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굉장히 광활합니다. 1억 2,003만 평. 그러니까 아까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용 면적 기준으로 보면은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남산도 있고 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새만금은 뭐 거의 망망대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쓸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용 면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거보다 훨씬 많고요. 그래서 굉장히 광활한 면적이고, 여기다가 하여튼 잘 그림만 그리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도 아까 제가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아시아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잘 보시겠습니다만은 서해안에 우리나라의 이 중앙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 중국의 베이징이나 상해 등등에서도 다 2시간 비행시간 이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잘 아시지만 56개 국가와 FTA를 체결했고, 그런 여러 부분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 저번에 제가 재작년에 있을 때 지금 SK에서 데이터 센터를 새만금에 투자하기로 지금 MOU가 체결되어 있는데, 왜 새만금에 SK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느냐라고 이제 SK 쪽에 물어보니까, SK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번에 우리 카카오 때문에 사실 데이터 센터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IT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물류 기업 등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여러 가지 이 데이터를 보관하는 부분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다 지금 회사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 SK 새만금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SK 데이터 센터는 국내용이 아니고 동아시아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허브를 구축을 하고 새만금에 해저 케이블을 깔아가지고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등등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구축하는 부분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현재 여기에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에 타겟 기업들이 미국에 있는 이제 우리 펜그룹이라고 그래서 글로벌 IT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구글, 애플 이런 등등의 기업들이 동아시아 쪽의 데이터 센터의 허브를 이쪽에 구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그걸 이제 SK가 만들어서 그쪽에 외주를 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암시하는 게 뭐냐면, 이쪽이 이제 지역적으로도 동아시아, 특히 아시아의 이런 좀 위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접근성이 좋고 이런 측면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관광자원의 잠재력인데요. 관광자원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고군산군도가 정말 아름다운 섬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7년도에 다리가 연결이 돼서 요즘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부안 쪽으로는 또 벤산 국립공원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군산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근대 역사 문화거리랄지 이런 것 등등도 많이 있고, 아까 동서도로가 지금 이제 재작년에 완성이 됐는데 그 동서도로가 이제 저쪽하고 전주간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게 되면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가 같이 되게 되면은 이 동부 이쪽하고도 다 연계가 돼서 관광자원의 잠재력이 많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옆에 또 우리 그 군산 원래 국가산단도 있고 또 여기 또 우리 익산에는 식품 클러스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계시켜 가지고 산업단지 잠재력이 많이 있고, 이것과 연계시켜 가지고 하여튼 최근에는 여러 가지 첨단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유치도 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미래 신산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여수 말씀을 이번 교수님이 말씀해주면서 여러 가지 친환경 미래 에너지 도시로 여수가 발돋움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새만금 같은 경우도 되게 활발하게 오래전부터 추진을 중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새만금은 이제 워낙 그 드넓은 용지에 수변도 굉장히 넓은 건데, 저희 계획은 2050년까지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때까지도 아직도 개발이 안 돼,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의 땅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휴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휴부지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탄소중립 2050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재생에너지를 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을 할 수 있는 데는 서남해안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새만금이 또 제일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유휴부지 노는 땅이니까 거기다가 우리 태양광을 좀 대규모로 설치를 하자, 그렇게 지금 해서 추진을 중이고요. 그래서 그 태양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양광과 연계시켜가지고 또 나중에 지금 남는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벌써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단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남는 에너지를 가지고 또 버리지 말고 그걸 가지고 수전해를 일으켜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자. 그래서 우리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스마트 그린 산단은 아리백 산단입니다. 아까 얘기한 아리백 산단은 우리가 아까 리유저블 에너지 100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100% 쓰는 부분의 캠페인인데, 지금 글로벌 아까 IT 기업들,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은 다 아리백을 지금 선언을 하고 추진 중이고, 최근에는 삼성도 거기에 동참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리백 산단이 여기는 이제 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서 대규모의 재생에너지, 태양광 에너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가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스마트 그린 산단, 아리백 산단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런 것을 이제 희망하는 부분의 기업들의 입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관련해서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도 구축을 하고 스마트 그린 산단도 구축을 할 지금 계획이고, 여기 함께 같이 이제 친환경 자동차, 방조제가 워낙 길기 때문에 그 방조제에서 우리 미래형 자동차들에 대한 그런 시험, 실증 도로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변 도시는 이제 아까 중간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그 수변 도시는 한 2만 5천 명이 거주하는, 그러니까 스마트하고 물도시의 친환경, 이런 세 가지 컨셉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현재 매립해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26년도에 분양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최초의 수변 도시가 될 거고요. 한 1조 한 3천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잘 만들어서 이게 이제 하나의 새만금의 중심 역할을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걸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만금 관광 활성화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고군산군도, 신시암이 관련되는데, 그다음 아까 부안 쪽에 있는 여러 가지 관련해서 같이 엮어가지고 하는데, 이 워낙 부지가 광활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다양한 부분의 뭐 테마파크랄지, 그다음에 골프장, 그다음에 승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영화 촬영할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등등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어우러져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구체적인 부분의 사업들 계획인데요. 그냥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만 하여튼 우리가 마지막 남은 우리의 기회의 땅이고 미래의 희망이기 때문에 새만금을 잘 좀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맞춰서 좀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